기초수급자가 되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도, 그리고 대가 없이 돈을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통장 입금 탈락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통장을 1년에 2번 조회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봅니다. 정부가 통장 입금액을 확인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은 이전 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이전 소득은 개인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해 그 대가로 받는 일반 소득과는 달리 다른 가게나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공적 이전 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으로 나뉘죠.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공직적인 돈은 공적 이전 소득,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나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처럼 개인적으로 받는 돈은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초수급자의 월급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조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월급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도 대부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통장 입금액으로 확인하지는 않죠. 만약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한다면 수급자의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경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적 이전소득은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돈이라서 기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하는데요. 최근 1년치를 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수급자 통장으로 어떤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로부터 연 6회 이상 돈이 자주 입금됐거나 한 번에 많은 돈이 입금됐다면 이 돈이 어떤 돈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입금액이 사적 이전 소득인 게 확인되었다면 수급비를 차감하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키죠.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월 받는 용돈이 기준보다 많다면,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척에게 돈을 많이 받았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도 그냥 받은 돈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잠깐 1,000만 원 빌렸고 한 달 만에 모두 갚았다고 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죠. 수급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빌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싫으면 우선 아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리지 않아야 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빌린다면 이걸 증명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나 지급 결정이 포함된 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1회 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수술비에 사용했다면 불가피한 지출로 보고 증빙 서류 없이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달에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된 횟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1년에 돈을 6번 이상 받은 경우는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로 돈을 받는다면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 월 33만원까지, 2인 가구 기준 월 55만원까지, 3인 가구 기준 월 70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85만원까지 받아도 수급자 유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75세의 노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60만원 용돈을 12개월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2인 가구 기준 월 55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5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잡힌 소득 5만원은 매월 받으시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데요. 만약 5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고 계셨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2개월 중 약 3개월만 초과해서 받은 경우, 초과해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서 12개월로 남은 금액만큼 월별 생계급여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만약 생계급여 최대 금액인 71만원을 받고 계신다면 이 금액에 33만원을 더한 104만원을 매달 용돈으로 받으시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돈을 6번 미만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1년간 받은 돈의 총합이 기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 50%까지는 돈을 받아도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 기준 111만원, 2인 가구 184만원, 3인 가구 235만원, 4인 가구 286만원까지 받아도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초과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생계급여에서 삭감합니다. 추가로 받은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더 많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닌 지인에게 빌린 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모든 돈을 빌렸다고 말하며 불법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적으로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도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준까지는 돈을 받거나 빌려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지만 기준보다 많이 받으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